히토류 전쟁 보이지 않는 무기. 전쟁은 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아도, 군대가 국경을 넘지 않아도 세계는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버튼 하나로 미국의 최신 전투기를 땅에 세울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2025년 백악관은 이미 이 가능성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저는 국방부 산하전략자원 분석실에서 일했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무엇이 부족할 것인가? 석유, 철, 구리, 반도체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깊게 들여다본 것이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영어로는 레어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낯선 광물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전투기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미사일은 목표를 찾지 못하고,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히토류를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단 한 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비율은 14%, 호주 6%, 나머지는 각 1% 미만. 한국은 0%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진수되었습니다. USS 잭 H. 루카스. 최첨단 레이더, 요격 미사일, 전자전 장비가 탑재된 20억 달러짜리 배입니다. 이 배 한 척을 만드는데 히토류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4.5톤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는 20kg, 차세대 전투기는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어떨까요? 테슬라 한 대에 1kg. 전 세계에서 1년에 1,400만 대가 생산되니 1만 4천 톤이 필요합니다. 대형 풍력 발전기 한 기에는 600kg에서 2톤, MRI 기계 한 대에는 1.5톤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히토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핵심 재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은 F-35를 만들기 위해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입합니다. 일본을 거쳐서 말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본산이지만 원료는 중국산입니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근처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대신 행동했습니다. 9월 중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수출이 멈췄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통관이 지연된다는 이유만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생산 라인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소니의 카메라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주째 일본 산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일부 라인은 멈췄습니다. 9월 24일 일본 정부는 중국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처벌 없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9월 28일 히토류 수출이 재개되었습니다. 중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를 멈출 수 있다. 그해 12월 워싱턴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 재료를 적대국에게서 사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대표가 말했습니다. 현재 히토류 재고는 4개월 분량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멈추면 F-35 생산이 중단됩니다. 레이시온도 노스럽구르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히토류 수입 의존도는 83%입니다. 1년에 7만 톤을 쓰는데 그중 4만 5천 톤이 중국에서 옵니다.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삼성전자는 1년에 1만 2천 톤을 씁니다. 중국이 수출을 멈추면 3개월 후부터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000톤, 현대자동차는 5,000톤, 한화디펜스는 1,500톤을 씁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끊으면 삼성 직원 10만 명, LG 직원 7만 명, 현대차 직원 5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협력업체까지 치면 수십만 명, 가족까지 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은 원래부터 히토류 강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980년대만 해도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은 미국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도 미국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되자 중국이 97%를 차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5년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1980년대 이곳은 전 세계 히토류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성 폐수가 나왔고 방사성 물질도 섞여 있었습니다. 1984년 첫 누수 사고, 1988년 두 번째, 1990년 세 번째, 1998년 수천 톤의 독성 폐수가 사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CNN이 현장을 촬영했고 주민들이 항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몰리코프는 벌금을 물었고 새로운 폐수 처리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비용이 2배로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이 남순강화에서 말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전략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은 내몽골 바오터우에 거대한 광산과 공장을 지었습니다. 환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오터우 근처에는 지금도 독성 폐수로 가득 찬 10제곱킬로미터의 인공 호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풀도 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중국산 히토류는 미국산보다 3,040% 저렴했습니다. 환경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몰리코프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02년 마운틴 패스 광산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산을 멈췄습니다.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중국은 환경보다 전략을 택했습니다. 도덕적 선택이 전략적 패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월 1일 그는 중국산 제품 관세를 145%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이 무릎 꿇을 것입니다. 중국은 처음에 조용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2월 중순 옛 동료가 전화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꺼내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3월 15일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히토류 수출 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는 히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입니다. 미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유럽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받고 이들 나라가 미국에 압력을 넣게 만드는 것입니다. 3월 20일 한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삼성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도 중국 히토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4월 초 미국 기업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GM, 포드, 테슬라,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애플까지. 국방부 장관이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재고로는 6개월을 버팁니다. 그 이유는 생산 중단입니다.
4월 중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월 20일 백악관이 방침을 바꿨습니다. 중국과 비공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5월 17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145% 관세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은 협상 타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실제로 끊지도 않았습니다. 가능성만 보여줬을 뿐인데 미국이 물러섰습니다. 전쟁은 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답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2024년 10월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이 경기도 안산의 한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직원 120명 규모였습니다. 이 회사는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회수율이 95%를 넘었습니다. 일본은 85%, 유럽은 80%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히토류 광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1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에너지부가 KAIST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히토류 없이 비슷한 성능을 내는 대체 소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능이 10% 낮았지만 3년이면 상용화가 가능했습니다. 2024년 12월 포스코가 개발한 히토류 정제 기술이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를 30% 덜 쓰는 기술이었습니다. 중국은 양으로 승부했다면 한국은 효율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LG화학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40% 줄이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월 한미일 3국이 히토류 공동 연구 협정을 맺었습니다. 5월 유럽연합도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6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히토류 없는 미래를 준비하다.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자원 의존을 줄이는 기술에서는 세계 선두에 있다. 같은 달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기업 3곳과 공동 연구 계약을 맺었습니다. 백악관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전쟁에서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처럼 광산을 가질 수도 미국처럼 군사력으로 압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로 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재활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은 연간 3,000톤, 우리가 쓰는 양의 4%에 불과합니다. 대체 소재는 아직 실험실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시나리오는 3개월 내 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1년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체 방법을 찾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로 삼았고 미국은 방심했고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판의 키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